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각 분야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 속에 늘어나고 있는 의료 부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인도법을 근거로 한 각국의 대응 조치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앞서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의료 분야를 겨냥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을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 마가렛 첸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각 분야 지도자 48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6일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사이버 공격 중단 촉구 성명에 서명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세계 각국 의료기관과 의료진, 연구소, 국제보건기구 등에 대한 사이버 피해 사례를 목격했다면서 이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능력을 훼손시켜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 상황 등 어떤 경우에도 의료시설 보호는 국제인도법의 핵심이며 이 원칙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유엔과 각국 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 범죄 행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공중보건 데이터 등을 확보하려는 사이버 범죄 집단들의 불법적 행위들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4일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해커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정보를 빼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 병원을 건설한 건설사 2곳이 익명의 해커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WHO가 자체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범죄자들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중국뿐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의 해커들이 국제보건기구와 미국 동맹국의 공중보건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었는데 특히 중국의 물품을 대신 생산해 넘기는 역외 가공 무역의 감소폭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공장의 가동이 멈췄을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해 북한 내 실업률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지난 3월과 4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이 차지하는 액수는 57만 3천 달러 규모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국 수출액이 약 282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간 역외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수출 형태 가운데 국경 무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중국 수출 역외 가공은 지난해 40%를 차지해 가장 큰 수출 형태로 기록됐었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등의 여파로 다른 무역 형태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인 겁니다. 역외 가공은 중국이 북한 같은 다른 나라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 물품을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손목시계와 가발, 신발 등의 중국 수출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역외 가공 수출의 급감은 북한 내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t's not like here. They don't have unemployment insurance. Their factory is closed, and they don't have anything to fall back on. 브라운 교수는 또 북중 접경 지역 내 중국 공장들도 운영이 어렵다는 최근 일부 보도와 관련해 중국에서 일을 하던 북한 노동자들도 실직 상태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역 감축과 실업률 증가, 또 외환난까지 가중되면서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북 대화를 촉구하며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기자회견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대북 제재 완화 관련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촉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중 가역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드류 월터 미국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현재까지 생산 가능한 핵 관련 생산 능력에 대해 미국은 매우 제대로 된 그림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26일 미국 공군협회 산하 미첼 연구소가 주관한 핵억지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비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기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이 현재까지는 다른 핵 적대국 또는 잠재적 핵 적대국들이 가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또 북한과 이란의 단기적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가진 핵 전력으로 러시아나 중국, 북한 또는 이란 등 모든 적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컨더리 제재, 즉 3자 금융제재 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과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은 26일 관련 전화회견을 통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원칙을 거스르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미국 의회 차원의 대응으로 홍콩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세컨더리 제재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대북제재법인 원비어법 제정을 주도했던 이들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